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JSX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는 리액트를 사용하여 개발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JSX의 개념을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JSX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보통 JS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관련 라이브러리도 이름 뒤에 JS가 붙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울 리액트도 사실 공식 명칭은 react.js입니다.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react.js.org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JS는 자바스크립트를 나타낸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JSX는 무엇일까요? 이름을 보면 뭔가 자바스크립트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JSX는 영어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 syntax extension to JavaScript.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름에서 유추했던 것처럼 JSX는 자바스크립트와 연관이 있으며 쉽게 말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문법을 어떻게 확장한 것일까요? JSX는 자바스크립트와 XML, HTML을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JSX의 X는 익스텐션의 X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 and XML의 앞글자를 따서 JSX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한 JSX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는 대입연산자 이퀄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대입연산자 이퀄의 왼쪽에 나오는 자료형 const와 변수명인 엘리먼트까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입연산자 이퀄의 오른쪽에 HTML 코드가 나옵니다. HTML의 h1 태그를 사용하였고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값으로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HTML 코드가 결합되어 있는 JSX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h1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열을 element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JSX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리액트를 배우면서 이런 JSX 코드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 들은 시점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리액트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JSX 코드와 친해져야 합니다. 앞에서 JSX의 개념과 예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JSX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는 내부적으로 XML, HTML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JSX로 코드를 작성해도 최종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JSX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액트의 create element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element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create element라는 함수의 역할에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JSX로 짠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hello라는 이름을 가진 리액트 컴포넌트가 나오고 컴포넌트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HTML 코드가 결합된 JSX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리액트 돔의 렌더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화면에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잘 기억하면서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코드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 코드는 JSX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을 사용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게 만든 코드입니다. 두 코드를 비교해보면 헬로 컴포넌트 내부에서 JSX를 사용했던 부분이 react.createElement라는 함수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JSX 문법을 사용하면 리액트에서는 내부적으로 모두 createElement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createElement 함수를 호출한 결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위 두 개의 코드는 JSX를 사용한 코드와 사용하지 않은 코드이며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JSX를 사용한 코드도 내부적으로는 createElement 함수를 사용하도록 변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createElement 함수 호출의 결과로 이 코드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리액트는 이 객체들을 읽어서 돔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 객체를 element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이름이 createElement니까 당연히 element를 생성해서 리턴하겠죠?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reate element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이 코드는 create element 함수의 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엘리먼트의 유형, 타입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으로는 div나 span 같은 HTML 태그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리액트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props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리액트 컴포넌트의 props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속성들이 들어간다고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children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children이란 현재 엘리먼트가 포함하고 있는 자식 엘리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JSX 코드를 모두 create element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로 변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JSX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모든 코드를 create element 함수를 사용해서 개발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JSX를 사용했을 때 코드가 더욱 간결해지고 생산성과 가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코드만 봐도 어떤 게 더 쉽게 작성 가능하고 쉽게 읽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에서 JSX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